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단순히 칼로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입니다. 진짜 딱 2주만 한번 해보세요. 살이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왜 나는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지지? 라는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엄청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분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억울하죠. 근데 정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조금만 먹더라도 살이 잘 찌는 그런 체질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특이 체질인 먹방 유튜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일반인들이 살을 못 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만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과거에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었는데 어떻게 제가 쉽게 10kg 그리고 20kg까지 뺐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컨텐츠에서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살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 다이어트에 비법 같은 건 없다. 쉽게 살 빼려고 하지 마라.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장단컨대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시는 분들은 살이 그만큼 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런 댓글들은 사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책 많이 봐라, 공부 시간 많이 쌓아라, 이런 무책임한 말들과 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난 진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을 때도 많은데 살이 왜 찔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에 엄청난 집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음식을 고르거나 먹을 때도 이건 몇 칼로리잖아 이러면서 칼로리를 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주위에 분명히 한 명씩은 다 있을 겁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단순히 칼로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인슐린입니다. 왜냐면 이 인슐린이라는 게 사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데 최종 보스 같은 놈이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인슐린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사용할지 지방을 사용할지 이걸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인슐린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도만 들어도 딱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탄수화물이 소모되는 것보다 지방이 바로 소모되는 게 다이어트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인슐린이 활발히 분비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응은 활발해지게 되고 에너지를 꺼내 쓰는 반응은 억제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응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몸 안에 저장하는 칼로리가 높다는 얘기죠. 이 말은 즉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살이 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활발한 인슐린 작용을 먼저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도대체 왜 활발해지는 걸까요? 운동 부족, 폭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밥은 잘 안 먹는데 주전부리를 먹거나 군것질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꼭 있어요. 먹는 걸 보면 보통 젤리,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이런 걸 먹냐고 물어보면은 밥이 더 칼로리가 높다, 이런 것들은 조그맣기 때문에 살이 얼마 찌지도 않고 몇 칼로리 되지도 않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답변입니다.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설탕이 몸에 들어올 때입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가 미친듯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대부분의 음식들이 어느 정도 설탕은 들어가요. 근데 주전부리나 아니면 군것질류에는 어떻죠? 설탕 범벅이 된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이당류인데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군것질류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이런 이유뿐만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인슐린 시스템에는 맛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렙틴이라는 호르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렙틴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낮추면서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젤리 먹고 콜라 먹고 식사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비만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배부름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느끼게 되는 감정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배부름이라는 감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군것질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캔디나 젤리 이런 거를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살이 찌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배가 안 부르니까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대충 오지 않나요? 군것질을 먼저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입니다. 젤리나 사탕,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당류의 제품들은 당연히 안 되고 도넛이나 카페에서 파는 프라푸치노 이런 제품들은 더 사악한 제품입니다. 카페 가면은 되도록이면 그냥 아메리카노나 차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사는 채소를 가장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많은 순에서 적은 순으로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살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흰쌀밥을 드시는 사람들이 거의 일반적인데 흰쌀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당류와 복합당이 섞인 당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흰쌀밥 때문에 살을 안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본인이 군것질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밥을 한 공기 다 드셨다 이런 분들은 군것질을 끊고 밥을 드실 때도 한 공기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반 공기나 3분의 1만 드시면 살이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평생 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고깃집을 가면 일단 밥이랑 된장찌개에 먼저 한 공기를 비우기 시작했고 둘이서 가면 고기를 4인분 정도 먹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흰쌀밥을 안 먹은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너무 배고플 때는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이마저도 최대 반 공기 정도만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에 한 며칠만 진짜 좀 힘들더니 몸이 또 금세 적응해서 며칠 지나니까 쌀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진짜 딱 2주만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몸이 진짜 신기한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감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걷기가 힘드시다면 이빨이라도 좀 닦으시고 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처리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식곤증이라고 하죠. 식후에 오는 그런 졸음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참기 힘든 배고픔이 금방 다시 몰려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달달한 게 땡기게 되고 또 먹고 그럼 또 다시 살찌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사실 헬스 같은 운동을 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식습관도 바꾸고 운동 패턴까지 갑자기 추가해버리면 사람이 금방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30분이라도 꼭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식후에 30분을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을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거나 이런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오셔서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것도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최소한 밥 먹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들 하시잖아요. 밥을 드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걷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눕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대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인슐린을 위해서 무조건 군것질을 끊는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무조건 피한다. 두 번째,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 중에서도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흰쌀밥은 평소에 한 공기를 드셨다면 반 공기나 3분의 1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혈당 스파이크가 찾아오게 되면 식후에 졸음이 극대화되고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또다시 단계 땡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식후에 30분 정도 걷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안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적으로 좀 변경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생 하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일단 2주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20kg를 빼보면서 살을 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먹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내가 아닌 몸이 알아서 적응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몸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성취감 때문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올해는 꼭 원하시는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자존감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옴브러쉬였습니다.